엄마, 은주랑 얘기했는데 아파트 명의를 우리 이름으로 해줬으면 해요. 재민아, 너희가 살고 있다고 해서 명의까지 바꿀 필요는 없잖아. 엄마 이름으로 해두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엄마, 우리도 안정감이 필요해요. 은주가 요즘 잠을 잘 못 잔다니까요. 은주야, 관리실에서 여의가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니? 사실 저희가 빚이 좀 있어서요.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기고 차액으로 빚을 갚으려던 거예요. 뭐라고? 너희 빚을 갚으려고 엄마 아파트를 팔겠다고? 어머님,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의만 바꿔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말하는 그 알아서가 이거니? 내 빚을 갚으려고 내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을 팔아?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는 게 믿어지질 않는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명의를 바꿔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평생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자신의 집도 내주었던 박인화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살고 있는 박인화라고 합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 평생 모은 돈으로 5년 전 대전 중심가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었죠. 아들이 결혼하면서 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하게 해주고 전 시골의 작은 컨테이너 농막과 딸아이의 집을 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농막에서는 자급자족하며 조용히 지내고 때로는 혼자 사는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적적한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이렇게 두 곳을 오가며 보내는 일상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나누고 공감하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도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저의 인생이 어느 순간 뒤틀리게 된 사연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를 둘러싼 재산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선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해주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밭일을 도우며 자랐고 공부보다는 하루라도 더 일손을 돕는 게 중요했던 시절이었죠.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공장에 취직했는데 번 돈의 대부분은 가족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 그 자체가 된 것 같아요. 20살 무렵 천안 시내에 있는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허리를 굽혀 설거지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을 자주 찾던 한 손님이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고 저의 힘든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줬어요.
그렇게 단골 손님으로 자주와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식당 일은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철도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지만 우리 부부의 삶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고 결국 식당 주인이 식당을 그만두게 될 때 가게를 넘겨준 덕분에 제 이름으로 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제 손으로 일군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우리 아들 재민이와 딸 윤미는 각각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어요.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막막함에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무사히 자라는 것만이 저희 유일한 소원이었으니까요. 윤미는 워낙 공부를 잘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했고 결국 대학교 교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민이는 활달한 성격 덕에 친구들도 많고 활기찬 아이였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잘 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저는 식당 운영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전 중심가에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한 것도 그 덕분이었어요. 이 아파트는 제게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평생 일하며 번 돈으로 마련한 제 자존심 같은 것이었죠. 재민이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며느리 은주를 처음 만났을 때는 단아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식 날 아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라며 제 두 손을 꼭 잡던 며느리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들의 행복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은 결혼 후 제가 사놓았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잘 살길 바라며 그 아파트를 내줬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백화점에서 일하며 늘 바쁜 나날을 보냈고 재민이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둘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은주는 점차 제게 소홀해졌고 제가 찾아가면 부담스럽다는 듯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었는데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해 먹을게요. 더 이상 안 가져오셔도 돼요. 라며 예의 바르게 거절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혼이니 예민한 시기라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제 마음이 점점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예민한 시기가 아니라 분명 저를 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명절에 같이 사는 딸네 집에 왔을 때 은주가 내뱉은 한마디는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식구도 많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많이 차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재민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저는 멍하게 바라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가장 큰 상처는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항상 며느리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엔 늘 엄마를 먼저 챙기던 재민이가 결혼 후에는 은주의 말에 휘둘리는 모습만 보였으니까요.
결국 저와 며느리의 거리감은 아들이 중간에서 이도저도 하지 않는 태도로 더욱 깊은 골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제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고, 제가 느끼는 이 서운함이 조금만 있으면 사라져 예전처럼 다시 따뜻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희망과는 다르게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후 점점 차가워지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저 두 사람이 잘 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은 계속 어긋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작은 불화들이 시작된 것은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난 시점이었어요.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떡과 전을 준비해 아파트로 갔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추석이라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며느리 은주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좀 곤란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추석 준비를 도와주고 싶었던 제 마음을 몰라주는 며느리의 태도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저희도 일정을 조정했을 텐데요. 다음부터는 연락 좀 주시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얼어붙은 채로 부엌에 음식을 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무심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종종 아파트에 들르며 두 사람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집 근처 마트에서 산 과일을 나르기도 했죠. 하지만 은주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있게 말하더니 나중에는 그마저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아들이라도 저를 편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매번 난처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게 전부였어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올해는 윤미도 오랜만에 휴가를 낸다기에 가족 모두가 모일 거라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저를 한층 더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저희가 은주 친정 먼저 가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아침이라도 잠깐 들러주렴. 죄송해요. 은주가 이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저희가 나중에 따로 들를게요. 스트레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혼자 하는 것도 서글펐지만 가족이 모두 모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윤미와 함께 떡국을 먹으면서도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은 그의 설 명절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윤미와 함께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간 것이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나온 은주는 저를 보며 딱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평소에 좀 바쁘잖아요. 다음부터는 꼭 연락하고 오셨으면 해요. 그 자리에 있던 윤미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은주는 냉랭한 태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선물을 놓고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태도에 대한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재민이도 처음에는
은주도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라며 중재하려 했지만 갈등이 계속되자 점차 저와 대화하는 것조차 피하려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은주의 편을 드는 듯 했습니다.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 것도, 반찬을 돌려보내는 것도 모두 은주가 힘들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재민이가 컨테이너 농막으로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은주가 요즘 많이 예민해졌어요. 집 문제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아파트 명의를 좀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아파트 명의 이야기는 그날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제가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고, 재민 내외 신혼 생활을 위해 내준 것뿐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명의를 바꾼다는 거니?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알아요, 엄마. 근데 은주가 자꾸 불안해하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같이 들어가야 안정적이라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모든 희생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주의 태도도 서운했지만 제 아들마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아들 내외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리라 믿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명의 변경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제가 컨테이너 농막과 딸 집을 오가며 살던 시기였습니다. 농막은 제가 직접 꾸민 작은 텃밭과 근처의 조용한 환경 덕에 마음을 붙일만 했지만 비좁고 불편한 생활 환경이 몸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농막에서 혼자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윤미야, 내가 주말마다 와주니 오히려 고맙지. 또 내가 내 집에 가서 며칠씩 지내기도 하잖아. 딸 윤미와는 여전히 가깝게 지냈지만 아들 재민 내외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내어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재민아, 이 집은 너희가 마음 편히 살라고 내주는 거야. 엄마는 농막에서 더 가볍게 살면 돼. 그러나 그 뒤에 깃든 제 마음속 희생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집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재민이가 명예 변경 이야기를 꺼내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은주랑 얘기했는데 아파트 명의를 우리 이름으로 해줬으면 해요. 재민아, 너희가 살고 있다고 해서 명의까지 바꿀 필요는 없잖아. 엄마 이름으로 해두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엄마, 우리도 안정감이 필요해요. 은주가 요즘 잠을 잘 못 잔다니까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말투가 점점 간절해져 저는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와 같이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며느리 은주의 차가운 태도를 마주해야 했어요. 은주야, 왜 명의를 바꾸자고 하는 거니? 여의가 집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있니? 은주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안정적으로 이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제 이름도 넣어 재민 씨와 공동명의로 해두는 게 어머님께서도 편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은주야, 이건 단순히 너희 집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문제랑은 다른 거야. 굳이 명의를 바꿔야
할 딴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까지 하진 말자. 며느리가 말끝을 흐리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관리실 직원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님, 며느님께서 아파트 명의 변경 문제로 문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건 아니신가요? 하려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관리실 직원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관리실에서 여의가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이니? 은주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더니 끝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빚이 좀 있어서요.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기고 차액으로 빚을 갚으면 해결될 것 같아서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재민과 은주는 평소에도 씀씀이가 크고 무리한 소비를 하던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빚을 져놓았을 줄은 몰랐습니다. 애들이 명예 변경을 요구했던 진짜 이유는 아파트를 팔려고 했던 거였어요. 재민아, 엄마는 너희를 위해 아파트를 내어줬어. 그런데 그 집을 팔아 빚을 갚겠다고? 그러면 엄마는? 엄마, 우리도 힘들어서 그래요.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일해 마련한 집이 그들에게는 빚을 갚는 수단에 불과했다니요. 이후로도 아들과 며느리는 끊임없이 명예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딸네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해 제가 오히려 음식을 들고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조차 은주는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요즘 저희 집에도 일이 많아서요. 그날 밤 농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제 삶이 이렇게 되다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은주가 제 명의를 몰래 이전하려고 했더군요. 다행히 법적인 문제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제게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난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버리기로요. 재민아, 이 아파트 팔기로 했다. 이 집은 더 이상 엄마에게 의미가 없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집에서 산다고 해서 엄마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떠나야 하는 건 아니야. 이 집을 정리해서 이제는 엄마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아들과 며느리는 반발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애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 삶을 다시 돌아보며 이젠 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을 때 제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물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집을 팔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미친 듯이 반발했거든요. 재민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연신 애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빚이 많아요. 집을 팔면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재민아, 내가 왜 그 빚을 졌는지 한번 생각해봐. 엄마가 그 빚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단호히 말했죠. 재민아, 엄마는 널 위해 이 집을 내어줬어. 그런데 내가 그걸 내 멋대로 처분하려고 했잖니?
너희 빚은 엄마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너희 문제는 너희가 책임지도록 해라. 며느리는 직접 농마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 없이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속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마음을 바꿀 순 없었어요. 은주야, 내가 얼마나 힘들고 절박했는지는 이해해. 하지만 내가 집을 판다는 건 여의를 벌하려는 게 아니야. 그 집은 이제 나한테 마음의 짐이 됐어. 그리고 그 집 판도는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나한테 선물로 쓸 거야. 너희한테 너무나 실망해서 그 돈으로 너희를 돕고 싶진 않다.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매달렸지만 이제는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애들을 돕는 것이 오히려 애들의 인생을 더 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를 내놓았고 다행히 몇 주 만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아파트가 팔리고 나서 재민과 은주는 결국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의 씀씀이 탓에 은주는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져 대출도 힘들어 옮기는 집을 구하는데 애를 먹었고, 재민이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소액 대출만 가능해 집을 구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민이가 농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퀭하게 들어가고 몇 년 전 당당했던 제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재민아,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됐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일어서는 거야.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도 저는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재민아, 엄마는 널 제대로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어. 그러니 이젠 내가 너희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지. 엄마가 언제까지 너를 계속 도우면서 살 수 있겠니? 결국 재민이는 힘없이 돌아갔고, 그날 밤 저는 농막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로서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자니 찢어지게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이 앞으로 더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고 말았어요. 재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과 관계 속에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아파트 판돈으로 농막을 확장 보수 공사를 좀 하고 딸 윤미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니 마음이 설레더군요. 윤미와 함께 바다를 보며 이야기하던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엄마,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했던 것 같아. 앞으로도 자주 여행 다니자. 그래. 윤미야, 엄마도 이젠 내 말처럼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딸과 여행을 다녀온 뒤로 농막 근처의 마을 모임에 참석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았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여사님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고 역시나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을 했던 분이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여사님, 이렇게 좋은 곳에서 텃밭 가꾸며 사는 것도
참 행복이죠? 그럼요. 박 여사님, 자식한테 너무 기대면 우리만 힘들잖아요. 이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때로는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는 소소한 일상이 이제 제게는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 사이 재민이는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아들은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더군요. 힘들게나마 빚을 조금씩 갚아가며 살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은주는 이혼 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얼마 전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조금 쓰였지만 이제는 그저 애들의 삶이 잘 풀리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컨테이너 농막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딸네 집에 가끔 머물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위안이 됩니다. 딸은 늘 저를 걱정하고 챙기며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잊지 않아요. 엄마, 요즘 텃밭 가꾸는 게 재미있어 보여. 그래. 윤미야,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진다. 농막 옆 텃밭은 어느새 푸르름을 가득 품고 있어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작물들이 잘 자라면서 제 손길을 기다리고 있죠. 땀을 흘리며 가꾸는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수확한 채소를 딸과 나누어 먹을 때면 그 모든 수고가 보람으로 바뀝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하지만 가끔 아들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 한켠이 찡하긴 합니다. 재민이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엄마로서 안쓰럽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아들을 직접 돕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엄마, 재민이 얘기 들으면 아직도 마음 아파? 아프긴 하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지. 엄마도 내 말처럼 내 인생을 살아야지. 윤미와의 대화는 늘 저를 다독여 줍니다. 딸과 함께 하는 시간은 언제나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이제 저는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과거를 놓아버렸습니다. 그 집을 위해 고생했던 기억도, 그 집이 가족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순간도, 지금은 그저 지나간 시간일 뿐이에요. 요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모임에 나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텃밭에서 딴 채소를 나눠 먹는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박 여사님, 오늘도 상추 참 잘 됐네요. 그러게요. 이 여사님, 우리 나눠 먹으면서 밥상 차려봐요. 이웃들과 나누는 웃음소리는 제게 오래 잊고 있던 따스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소박한 삶에서 만족을 찾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윤미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정말 편해 보인다. 그래. 윤미야, 다 내 덕분이야. 엄마가 진짜 나다운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제가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던 긴 시간 동안 저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위한 시간, 그리고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도 상처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단은 결국 저를 위한 것이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어요. 저는 지금 이 소박한 농막에서 매일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무렇고 오히려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신다면 스스로를 돌보는 삶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도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또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과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족 사연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